어머님, 부정타게 왜 오신 거예요? 나가주세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두부떡 상자를 낚아채더니 하객 1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40년 새벽 2시에 일어나 콩을 갈던 이 손으로 빚은 떡이었습니다. 아들 의대 7년 등록금, 전공의 생활비, 병원 보증금까지 5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어미를 개업식장 한복판에서 내쫓은 피도 눈물도 없는 배은망덕이었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전화기를 꺼내 한마디만 했습니다. 김 실장, 그 병원 임대차 계약 해지시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한 달 뒤 며느리가 벌벌 떨며 찾아간 건물주 사무실. 그 문 앞에 붙어 있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가 10만 구독자 앞에서 쌓아 올린 탑, 그 안에서 나온 건 상장도 훈장도 아닌 며느리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에 1,500원, 33만 모를 팔아야 5억입니다. 그 5억을 통째로 지워버린 며느리에게 돌아간 뼛속까지 시린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40년간 새벽 2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며 아들에게 5억을 쏟아부은 68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개업식장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힌 두부떡 한 상자로 시작된 역대급 복수극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내 존재를 통째로 지워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2시 콩 불리는 물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더군요. 68해를 살면서 이 냄새를 맡지 않은 새벽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말순, 이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40년째 두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은 평범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규가 드디어 병원 문을 여는 날이거든요. 맷돌 위에 불린 콩을 쏟아넣자 하얀 콩물이 천위로 퍼져나갔어요. 이 콩물을 짜는 손이 예전에는 하얗고 보드랍던 손이었답니다. 지금은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 사이에 콩물이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손이 되었죠. 하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이 손으로 전공의 시절 월세와 생활비를 대줬고 이 손으로 빚은 두부 33만 모의 값이 아들 병원의 보증금이 되었어요. 5억 5천만 원. 두부 한 모에 1,500원씩 40년 새벽을 갈아 넣은 숫자입니다. 콩물을 다 짜고 나서 안방 장롱을 열었더군요. 맨 안쪽에 넣어둔 한복이 비닐에 쌓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첫 월급 타던 날 사준 한복이에요. 12년 전이었죠. 비닐을 벗기자 나프탈렌 냄새가 확 올라왔는데 그 냄새 속에서 민규가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라고 웃던 얼굴이 어른거리더라고요. 한복 고름을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혼자 차려입고 있다는 사실이 목 안쪽을 죄어왔죠.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규에게 전화했을 때 아들 목소리가 낮게 깔리더군요. 엄마, 개업식은 세라가 가족끼리만 하자고 해서. 가족끼리라며. 내가 가족 아니냐. 아, 그게 세라 쪽 지인들 위주래. 엄마 오면 세라가 좀 불편해하니까. 불편하다. 이 단어가 가시처럼 목에 걸려 사흘째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부떡은 빚었어요. 새벽 내내 콩을 갈아 뽑은 두부에 찹쌀가루를 섞고 대추와 밤을 올려 찜기에 넣었죠. 뜨거운 김이 솟구칠 때마다 가게 안이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상자를 리본으로 묶고 시장 입구로 나서는데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들다가 멈칫했어요. 시장에서 병원까지 택시비가 2만 원은 나올 텐데 이번 달 가스비도
아직 못 냈거든요. 아들에게 5억이 넘는 돈을 부어놓고 택시비 2만 원을 망설이는 꼴이라니. 한참을 서 있다 결국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따뜻한 온기가 허벅지까지 내려오더군요. 이 온기를 전해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내리자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환이 50개는 넘게 도열해 있었고 주차장에는 까만 외제차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하객 100여 명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게 보이더군요. 웃음소리, 축하 인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두부떡 상자를 가슴에 안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확 밀려왔어요. 로비 한가운데서 며느리 세라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환하게 웃는 세라의 얼굴이 화한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발견한 순간 얼어붙었어요. 세라가 하객의 손을 놓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는 소리가 로비의 웅성거림을 뚫고 제 귀에만 꽂히더군요. 세라가 제 앞에 서더니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부정타게 왜 오신 거예요? 나가주세요. 부정? 시장에서 40년을 일한 어미가 아들 병원에 발을 디디는 게 부정이랍니다. 대답할 틈도 없었어요. 세라가 제 손에서 두부떡 상자를 낚아채더니 입구 옆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상자를 쳐넣었습니다. 털썩? 새벽 2시부터 빚은 두부떡이 대추와 밤이 올려진 채로 쓰레기통 안에서 뒤집어졌어요. 리본이 풀려 축 늘어졌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천장 조명이 유난히 밝았는데 그 밝은 빛 아래서 저만 어둠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세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몸을 돌려 하객들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어디서 오신 분인데 안내가 안 됐나 봐요. 어디서 오신 분?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디서 오신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뒤늦게 달려왔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세라 쪽을 힐끗 보더니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죠.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세라가 놀라잖아. 놀라긴 뭘 놀라. 내가 도둑이냐? 아,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말하면 내가 자리 만들었을 거 아냐. 자리? 내 아들 병원인데 어미가 갈 자리를 아들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민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3만 원을 뽑아 제 손에 쥐어줬어요. 택시 타고 가. 내일 전화할게. 3만 원. 5억 5천만 원을 쏟아부은 아들이 건넨 돈이 3만 원이었습니다. 민규가 다시 유리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혼자 앉으니 한여름인데도 등줄기가 서늘하더군요. 손바닥 위에 3만 원짜리 지폐 3장이 바람에 팔락거렸습니다. 의대 7년 등록금 2억, 전공의 생활비 5천만 원, 병원 보증금 3억, 5억 5천만 원. 이 숫자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20년간 새벽 2시에 일어나 맷돌을 돌린 날들이 3만 원과 부정이라는 두 글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뱃속에서 서서히 굳어가더군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간판이 점점 작아졌어요.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를 한참 내리다가 김 실장이라는 이름 위에 엄지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년 전 건물 관리를 맡기며 저장해둔 번호였죠.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나 최말순이야. 그 병원 있는 건물 말이야.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 좀 알아봐줘. 김 실장이 놀라며 되물었지만 저는 알아봐줘라고만 한 번 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세라가 월세를 내고 있는 그 건물. 40년 두부 장사로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매입한 등기부등본에 최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찍힌 바로 그 건물입니다. 세라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김 실장을 통해 관리해 왔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숨겼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의 쓸모가 바뀌었어요. 택시창 너머로 시장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두부떡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눈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통째로 지워버린 적이 있나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민규가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시장으로 뛰어오던 날, 저는 두부 30모를 골목 상인들에게 돌렸어요. 생선 가게 김 사장님이 말순이 아들이 의사 된다며 소주를 따라주셨고, 반찬 가게 박 여사님이 이 시장에서 의사 엄마가 나왔다며 제 등을 두드리셨죠. 콩물 냄새가 배어있는 앞치마를 두르고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답니다. 그로부터 2해 뒤 민규가 의대 동기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오세라.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가게 문을 들어서는데 세라의 시선이 천장의 형광등에서 바닥에 콩비지 자국까지 훑쳐 내려가더군요. 마치 진료실에서 환자의 환부를 살피는 눈이었어요. 세라의 코끝이 미세하게 찡그러지는 걸 저만 봤습니다. 어머, 여기서 두부를 직접 만드시는구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죠.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기쁨에 눈이 멀어 있었더라고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비싼 한우 등심을 사고 제철 더덕과 도라지로 반찬 7가지를 만들었어요. 상을 차리는 데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민규와 세라가 도착했을 때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세라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코를 감싸쥐더군요. 어머님, 시장 냄새가 좀 심하네요. 우리 밖에서 먹어요. 7가지 반찬이 식탁 위에서 식어가는 걸 바라보는데 민규가 세라 옆에서 세라가 위가 약해서 그래. 엄마 이해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가 약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이 가게에서 나온 모든 것이 세라에게는 더러운 것이었던 겁니다. 밖에서 먹고 돌아간 뒤 식탁 위에는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한우 접시와 뚜껑이 열린 채 굳어버린 찌개만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언가가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세라의 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규에게서 전화가 온 건 결혼 3년 차 겨울이었어요. 민규가 엄마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들어보니 세라가 병원 동료들에게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규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죽었다니. 엄마, 세라가 직장 생활 편하려고 그런 거야. 의사들끼리 모이면 집안 얘기도 나오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줘. 이해. 이 단어가 민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 존재가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이해라는 말로 저를 지원했거든요. 세라의 거짓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하은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을 때 휴대폰으로 보여줬는데 세라가 올린 첫 번째 글이 이랬습니다.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남편과 단둘이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제 얼굴 위로 형광등 불빛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없이 의대 7년 등록금 2억이 하나 없이가 되었습니다. 전공의 생활비 5천만 원이 하나 없이가 되었습니다. 세라의 구독자라는 게 10,000명, 5만 명, 10만 명으로 불어나더군요. 자수성가 여의사라는 수식어가 세라의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멋있다,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마다 그 칭찬에 받침이 된 5억 5천만 원은 콩비지처럼 짜이고 버려지고 있었어요. 세라가 유튜브에 올리는 글마다 맨손으로 스스로 도움 없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새벽 시장에서 두부 배달 수레를 끌며 다음 달 보낼 생활비를 계산하고 있었죠. 손녀 하은이의 돌잔치가 다가왔을 때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금반지를 준비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녀였거든요. 세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신생아한테 세균 옮기면 안 된다며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돌잔치 날짜가 언제냐? 할머니가 금반지 준비했다. 어머님, 하은이 돌잔치는 세라 쪽 친척들이랑 병원 동료들 위주로 하거든요. 어머님 오시면 분위기가 안 맞아요. 하객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잖아요. 불편? 개업식 때도 불편이었고 돌잔치 때도 불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이었던 거죠. 돌잔치 날 저는 시장 가게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민규가 보내준 하은이 사진 한 장을 식탁 위에 세워놓고 떠먹었어요. 돌복을 입은 하은이가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 할머니 품을 모르는 아이의 웃음이 미역국보다 짰습니다. 그 뒤로 손녀를 보려 할 때마다 핑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이번 주는 안 돼요. 돌려막기를 당하는 기분이 뭔지 그때 알았습니다. 1년에 하은이를 만난 횟수가 2번이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민규가 세라 몰래 데려온 것이었어요. 한 번은 민규에게 물었습니다. 민규야, 세라가 대체 왜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거냐? 엄마가 좀 예민한 거야. 내가 예민한 거라고? 세라도 병원 일이 바빠. 엄마,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양쪽 다 맞는 거라고. 양쪽 다 맞는다. 한쪽은 40년간 새벽을 갈아 넣은 어미이고 한쪽은 그 어미의 돈으로 병원을 세울 며느리인데 이 아들 눈에는 그게 양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민규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저는 한 발짝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밀려나고 또 밀려나다 보니 어느새 이 가족 사진 밖에 서 있더라고요. 세라가 병원 개업을 준비하며 전화해 온 건 올해 초였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목소리에 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하시죠? 민규가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건강을 묻는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경보가 울렸지만 바보 같은 기대가 경보를 눌러버렸죠. 사흘 뒤 민규가 전화해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세라, 병원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부족한데? 3억이면 될 것 같아. 3억? 숫자를 듣는 순간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이 3억 2천만 원이었고 시장 가게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적금을 해지하면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해지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무거웠어요. 3억을 민규 통장으로 보내고 나서 잔액을 확인했는데 240만 원이 남아있더군요. 5억 5천만 원을 쏟아붓고 남은 돈이 240만 원이었습니다. 세라는 통장을 확인한 뒤 감사 인사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 없어요? 2 글자였습니다. 20년간 쏟아부은
5억 5천만 원에 대한 세라의 대답이 더 없어요? 라는 두 글자였어요. 병원 장소를 물색하던 중 민규가 제 건물에 빈 공간이 있는 걸 발견하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만 걸었어요. 좋다. 대신 세라한테는 내가 건물주인 거 말하지 마라. 괜히 부담 줄까봐. 민규가 알겠다고 했고 김 실장을 통해 일반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름을 숨긴 건 배려였어요. 부담을 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 배려가 제 목을 조를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시 현재입니다. 개업식에서 쫓겨난 다음 날 새벽 2시에 가게 불을 켰습니다. 콩을 물에 넣고 불리는 동작이 40년째 똑같았어요. 콩알이 물을 먹고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콩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물을 주면 물을 먹은 만큼 부풀고 갈면 갈린 만큼 콩물이 나옵니다. 넣은 만큼 나오는 게 콩인데 사람은 왜 넣은 만큼 나오지 않는 걸까요? 5억 5천만 원을 넣고 돌아온 건 부정이라는 두 글자. 40년 새벽을 넣고 돌아온 건 쓰레기통에 처박힌 두부떡 한 상자. 이제 이 콩물의 행선지가 바뀌어야 할 때였습니다. 개업식 사건 나흘 뒤였습니다. 가게에서 오후 두부를 짜고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후다닥 들려오더군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찬바람과 함께 하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말도 없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은이의 심장이 제 가슴팍에 쿵쿵 부딪히더군요. 등을 감싸 안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개업식 사진 보내줬는데 거기 쓰레기통 위에 두부떡 상자가 있었어. 숨을 몰아쉬는 하은이의 목소리가 잘게 갈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대답 대신 하은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차마 입으로 꺼내면 그 장면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사진 한 장, 말 한마디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아이였죠. 하은이가 저를 놓아주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자 엄마 영상이라고 적힌 폴더가 열렸어요. 영상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이 10년 전이더군요. 할머니, 이거 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세라가 거실 소파에 누워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화면이 살짝 흔들리는 게 문틈 사이로 몰래 찍은 거였죠. 야, 시어머니가 또 손녀 만나겠다고 난리야. 두부 냄새 찌든 손으로 애를 만지겠다는데 소름 끼치지 않아? 세라가 킥킥 웃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콩물 짜던 손이 멈췄어요. 두부 냄새 찌든 손. 40년간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에서 나온 돈으로 세라의 병원이 세워졌는데 세라에게 이 손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명절 뒤였어요. 제가 택배로 보낸 선물 상자를 세라가 현관에서 들어 올리더니 뜯지도 않은 채 분리수거함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 위에 제가 직접 쓴 편지 봉투가 보이더군요. 세라야 건강해라라고 적은 그 봉투째로 버려지는 장면에서 콩물이 아니라 제 이름이 짜여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이 이어졌죠. 세라가 민규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은 우리가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지. 남한테 말할 필요 없어. 근데 세라야, 5억이 넘는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사인데 못 갚겠어? 괜히 주변에 알리면 창피하잖아. 시장 두부 장수한테 돈 빌렸다고 소문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돼. 시장 두부 장수. 세라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이 귓속에서 모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이름도 없는 시장 두부 장수였던 겁니다. 바로 다음 영상은 세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녹화였어요.
화면 속 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한 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화면 아래로 대단해요. 원장님, 저도 자수성가하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흘러가더군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 40년을 밟고 올라가는 발자국 같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찍은 거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가 할머니 선물 버리는 거 보고 처음 찍었어. 11살이었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잔인함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따졌다가 한 달 동안 용돈 끊기고 휴대폰 압수당했어. 그 뒤로는 안 들키게 찍었어. 하은이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0년간 혼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추한 모습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판단을 11살에 했다는 사실이 콩물보다 뜨거운 무언가를 제 가슴에 부었어요.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냐? 전에는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못 보여드렸어. 근데 개업식 날 두부떡 상자 사진 보고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참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21살 손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하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엄마 병원 있는 건물 있지. 그 건물이 할머니 거다. 뭐? 40년 두부 팔아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샀어. 김 실장이라고 할머니 대신 건물 관리해주는 분이 있어. 내 엄마는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 월세가 할머니한테 오는 거야. 하은이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다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병원 건물주야? 그래. 근데 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왔다. 부담 줄까봐. 부담?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했는데 부담을 걱정해. 하은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담을 주기 싫어 이름을 숨긴 건 배려였지만 그 배려가 세라에게는 이 여자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라는 멸시의 근거가 되었으니까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사모님, 알아보신 대로 세라 C병원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2달 뒤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는 법적으로 한 달 전까지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실 겁니까? 아직은 아니야.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해지를 통보하면 세라는 당황하겠지만 그게 전부예요. 세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순간 발밑에 깔린 게 누구의 등이었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하은이에게 세라의 유튜브 이야기를 꺼냈더니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어. 엄마 유튜브에 올린 자수성가 게시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 게시물 올린 날짜랑 실제로 할머니가 돈 보내신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올린 날, 할머니가 3천만 원 보내신 날이야. 부모님 도움 없다고 올린 날, 할머니가 적금 해지하신 날이고, 이걸 나란히 보여주면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보이지. 21살이 68살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분하다는 마음만 안고 시장 골목을 돌았을 겁니다. 할머니, 나도 같이 싸울게. 하은이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어요. 콩물이 밴 제 손과 하은이의 매끈한 손이 포개지는데 두렵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서부터 올라오더군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시장 골목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가게들 사이로 하은이와 나란히 걸었어요.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찍힌 최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곧 며느리의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부정 타는 건 내가 아니야. 내 거짓말이 부정이다. 하은이가 떠나고 이틀 뒤 저는 시장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김 실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3층 유리문에 성진부동산관리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커피 내음과 함께 김 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갔을 텐데. 아니야, 내가 직접 와야 할 일이야. 앉아. 김 실장이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세라의 병원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제가 20년간 민규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뽑은 서류였어요. 종이 위에 빼곡히 찍힌 숫자들이 제 40년의 무게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죠. 사모님, 세라 씨 병원 계약 갱신 시점이 정확히 53일 뒤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는 30일 전까지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고요. 그러면 23일 안에 통보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사모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 실장이 안경 너머로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어요. 세라 씨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실장. 예. 20년 전에 김 실장 사업 망해서 쫓겨날 뻔했을 때 내가 보증금 빌려줬지? 김 실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잊은 적 없습니다. 사모님.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김 실장은 갚았어. 이자까지 쳐서 갚았지.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5억 5천만 원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김 실장, 빈틈없이 해줘.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빈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지더군요. 계약서를 들여다보는 김 실장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매입 자금 출처를 증명할 시장가게 매출 통장, 적금 해지 내역서, 세라에게 송금한 기록 일체를 파일 하나로 묶기로 했어요. 세라가 법적으로 흔들어봐야 부서지지 않을 벽을 미리 쌓아놓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김 실장이 불렀습니다. 사모님, 해지 통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말할 때까지 보류해줘.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라의 유튜브에 무슨 일정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더니 1시간 뒤에 하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다음 달에 유명 매거진이랑 인터뷰 있어. 제목이 자수성가 여의사의 성공 비결이래. 인터뷰 직후에 대형 강연도 잡혀 있고 자수성가 여의사의 성공 비결. 제가 새벽 2시에 갈아 넣은 콩물 위에 세라가 자기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분노를 삼켰어요. 가장 높이 올라가야 가장 깊이 떨어진다는 걸 40년 장사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매거진 인터뷰 직후 그때 터뜨리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라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사흘째 물에 불린 콩처럼 불어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부드럽게 가다듬었어요. 세라야, 나다. 어머님? 세라의 목소리에 경계가 묻어났습니다. 그럴만하죠. 개업식에서 쫓겨난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개업식 때 미안했다.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내가 놀랐을 거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안 감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라가 경계와 안도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 네. 어머님, 저도 그날 좀 과했어요.
앞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출게요. 과했어요가 아니라 미쳤어요가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세라가 볼 수 없는 이 미소에는 온기가 한 방울도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병원 잘 되고 있지? 네, 어머님. 환자가 벌써 많이 늘었어요. 덕분에요. 덕분이라 5억 5천만 원어치 덕분이겠죠. 일주일 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끼를 던질 차례였어요. 세라야, 할 얘기가 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시장 일도 예전 같지 않아. 가게 정리하고 은퇴하려고. 남은 적금도 민규한테 넘기게. 전화기 건너편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라의 숨소리가 한 박자 빨라지더군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은퇴하시면 제가 효도 관광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제주도 어떠세요? 아니면 해외도 괜찮고. 효도 관광? 20년간 명절에도 부르지 않던 며느리가 시장 가게를 정리한다는 말 한마디에 효도 관광을 입에 올렸습니다. 적금을 넘긴다는 말에 귀가 열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내가 잘해주는 게 효도지. 진짜요, 어머님? 가까운 시일 내로 시간 맞춰볼게요. 하은이도 데리고요. 하은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내주던 손녀를 효도 관광 미끼에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속이 뒤집히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미소 짓고 있던 입술 양쪽이 실처럼 떨리더군요. 하지만 이게 위장입니다. 적이 방심할 때까지 웃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이 하은이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세라의 유튜브 게시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제가 실제로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나란히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일주일 만에 하은이가 가게로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라의 게시물, 오른쪽에 제 송금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세라의 게시물 맨손으로 시작한 우리 부부의 첫 병원. 같은 날 말순 송금 기록 3천만 원 입금. 세라의 게시물 부모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은 날 말순 송금 기록 적금 해지 1억 5천만 원. 세라의 게시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립니다. 같은 날 말순 송금 기록 시장 가게 보증금 반환금 2천만 원. 할머니,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알지. 맨손이 아니라 할머니 손이잖아. 하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라가 맨손이라고 쓸 때마다 제 손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맨손이 아니라 빈손을 만든 거죠. 제 손을 비워서 자기 손을 채운 겁니다.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서류 준비 끝났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매입 자금 출처 증빙, 사모님 송금 기록 일체 전부 파일로 묶었습니다. 타이밍만 정해주십시오. 매거진 인터뷰 나오는 날이 언제지? 다음 달 23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잡아. 인터뷰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터뜨려야 해.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남은 건 타이밍 뿐이었어요. 그 즈음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민규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지금 세라 인터뷰 준비 때문에 집이 난리야. 세라가 옷부터 헤어까지 다 신경 쓰고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래, 나중에 하자. 전화를 끊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옷을 고르느라 바쁜 며느리, 그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이야기를 미루는 아들. 이 집안에서 최말순이라는 이름은 항상 맨 뒤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웃는 법이거든요. 며칠 뒤 하은이가 세라의 유튜브 게시물을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곧 제 이야기가 세상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제 여정을 나누겠습니다. 댓글창에 기대되어 원장님 롤모델이에요. 우리의 자수성가 여왕이라는 글자들이 빼곡하더군요. 5억 5천만 원을 지우고 세운 탑 위에서 세라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탑이 무너질 때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다치는 법이죠. 세라가 올라갈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꿀이 한 겹 더 발려 있었어요. 어머님, 인터뷰에 가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머님 이야기는 안 나가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제가 걱정할 일은 그게 아니었는데 세라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벗겨지듯 떨어졌어요. 가게 형광등 아래서 혼자 앉아 선반 위에 쌓인 콩 포대를 바라봤습니다. 콩 포대마다 20kg이라고 찍혀 있더군요. 40년간 이 포대를 몇 개나 들어 올렸는지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의 총합이 5억 5천만 원이었고 그 5억 5천만 원을 아무것도 없이라는 네 글자로 지워버린 사람이 지금 인터뷰 옷을 고르고 있어요. 두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간수를 넣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딱 맞는 순간에 넣어야 콩물이 단단한 두부로 굳어지죠. 지금은 콩물을 끓이는 중입니다. 간수는 아직 제 손 안에 있어요. 매거진 인터뷰 기사가 세상에 나온 건 23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더니 화면 가득 세라의 사진이 떴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 앞에 서 있는 세라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기사 제목이 눈에 박히더군요. 도움 없이 병원을 세운 여의사, 그녀의 성공 법칙. 도움 없이 이 세 글자를 읽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초 동안 40년 새벽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제가 가진 건 끈기뿐이었거든요. 끈기. 새벽 2시에 콩을 불리는 게 끈기고 여름 장마에 두부가 쉴까봐 밤새 가게를 지키는 게 끈기인데 세라는 그 끈기를 통째로 가져다 자기 이름 밑에 깔아놓았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롤모델입니다. 눈물이 나요. 자수성가의 아이콘.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릴 때마다 칭찬이 끝없이 쏟아졌는데 그 칭찬의 밑바닥에 제 이름이 깔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할머니, 기사 봤어? 봤다. 구독자가 벌써 15만 넘었어. 방송 출연 제의도 3건이나 들어왔대. 대기업 강연 섭외까지.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할머니, 참을 수 있어?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다.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이를 악무는 거지만 기다리는 건 칼을 가는 거거든요. 사흘 뒤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어요. 어머님, 요즘 잘 지내시죠? 목소리에 여유가 철철 넘치더군요. 인터뷰가 대박 나서 기분이 하늘을 찌르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다음 달부터 용돈은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벌이가 충분하니까요. 용돈.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쏟아부은 어미에게 달마다 보내던 20만 원, 그마저도 끊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괜찮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용돈이지.
전화기를 내려놓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세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겁니다. 발밑을 내려다볼 생각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오후 하은이가 시장으로 왔습니다. 가게 앞 골목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어요. 분식집 할머니가 떡볶이 위에 어묵을 2장 더 얹어주시더군요. 하은아, 떡볶이 맛있냐? 할머니 옆에서 먹으면 뭐든 맛있지. 하은이가 떡볶이를 호호 불며 입에 넣다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웃어?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맛 나지. 40년간 시장에서 사귄 인연들, 새벽마다 인사하는 생선가게 김 사장님,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빌려주는 반찬가게 박 여사님, 세라의 인터뷰에는 없는 화면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제 일상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떡볶이를 함께 먹는 21살짜리 손녀가 제 전부였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가게로 돌아와 하은이에게 두부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콩을 불리는 시간, 맷돌의 회전 속도, 간수를 넣는 각도까지 40년의 손끝이 하은이의 손끝으로 옮겨가는 오후였죠. 하은이가 처음으로 혼자 간수를 넣었는데 콩물이 뭉글뭉글 뭉치기 시작하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할머니, 이게 두부가 되는 거야? 그래. 정성 넣은 만큼 단단해지는 거다. 하은이가 두부 틀을 누르다가 멈추더니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손이 만든 게 두부만이 아니잖아. 아빠 인생도 엄마 병원도 전부 이 손이 만든 거지. 대답 대신 하은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손가락 사이로 하은이의 검은 머리카락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말로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서, 등기부등본 사본, 사모님 송금 기록 일체까지 최종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강연이 언제라고 했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시작, 장소는 강남 대형 강연장이고 좌석이 300석이라 합니다. 300석? 300명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외칠 겁니다. 그 300명의 박수 소리가 채 식기 전에 진실이 터져야 해요. 강연 직후에 터뜨리자. 세라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은이가 완성한 자료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은이가 보내온 파일을 열어보니 세라의 자수성가 게시물 23건과 제 송금 기록 23건이 날짜 순으로 한치의 빈틈없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맨손 한 푼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말들 옆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 거짓말이 숫자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서 있는 꼴이었어요. 할머니, 완벽하지? 그래, 완벽하다. 남은 건 이틀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가게에 혼자 앉았어요. 형광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콩 불리는 물소리만 졸졸 들려왔죠. 40년간 매일 들었던 소리인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콩을 갈고 두부를 짜고 배달 수레를 끌고 돈을 세고 또 콩을 갈았습니다. 33만 모. 한 모에 1,500원. 그 한 모 한 모에 새벽의 땀이, 허리에 통증이, 손마디에 굳은 살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 무게를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짊어진 무게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짊어진 무게를요. 가게 선반 위에서 깨끗이 다린 옷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었어요. 시장 골목을 걸어도 어색하지 않은 단정한 남색 재킷, 검은 바지.
김 실장이 준비한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입구 위에 걸린 문패를 올려다봤어요. 최말순 두부. 네 글자가 새벽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네 글자가 오늘 어떤 무게를 갖게 될지 아직 세라는 모릅니다. 같은 시각 하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 지금 강연장에서 리허설 중이래. 오늘 연습하는 멘트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33만 모의 두부가 아무도가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김 실장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오늘이야. 시작하자. 토요일 오후 1시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세라 C병원에 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원장님께 전달하겠다고 했고요. 세라 반응은? 아직 강연장에 있어서 확인 못했을 겁니다. 강연이 2시 시작이니까 빨라야 끝나고 나서 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시장 가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5분. 세라가 300명 앞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외치기까지 45분 남았어요. 그 45분이 45년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강연 시작했어. 아빠가 사진 보내줬는데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어. 사진 속 세라는 조명을 받으며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 300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어요. 세라의 입이 벌어져 있는 걸 보니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는 중이었죠. 저 입에서 지금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도움 한 푼 없이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오후 4시 김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모님, 세라 씨가 강연 끝나고 병원에 돌아와서 통보서를 확인한 모양입니다. 접수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었겠지. 네, 접수 직원이 관리 대행사인 저희 쪽 연락처만 알려줬고 소유주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찍힌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세라의 세계에 금이 갈 겁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세라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들었습니다. 엄마, 세라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 그래서 지금 거실에서 난리야. 엄마가 건물주인 거 내가 알고 있었냐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 민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20년간 세라 눈치를 보며 작아지기만 하던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단한 무언가가 깔려 있었어요. 엄마, 사실은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나 1년 전부터 세라가 엄마 돈을 어떻게 지웠는지 정리해왔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라가 주변에 보낸 메시지 캡처, 자수성가 인터뷰 발언이랑 실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 거, 병원 창업 자금이 어디서 온 건지 흐름을 추적한 거 다 모았어. 1년. 이 아들이 1년간 입을 다물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라 인터뷰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던 그때도, 엄마 나중에라며 이야기를 미루던 그때도 민규는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규야, 왜 진작 말 안 했냐? 중간에 들키면 세라가 다 없앨 거잖아. 확실하게 모을 때까지 참았어. 엄마, 나도 비겁했어. 2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 세라가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할 때도, 돈을 받아놓고 없는 셈 칠 때도. 민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개업식 날 두부떡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 두부떡? 쓰레기통에 처박힌 그 두부떡이
아들의 눈도 뜨게 한 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민규가 수화기를 잠깐 내려놓는 기척이 있었고 이윽고 민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세라에게 하는 말이었죠. 세라, 이제 그만해. 40년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팔아 나를 키우고 내 병원까지 세워준 사람을 넌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 나는 그걸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비겁한 놈이었어. 하지만 더는 아니야.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라가 말을 잃었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얼어붙었거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20년간 엄마가 참아 세라가 원래 그래를 반복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선 겁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부딪히더군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세라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이랑 영업방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세라 씨가 유튜브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은이가 보내온 캡처를 열어봤어요. 세라의 게시물이 화면에 떴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 요구에 맞서겠습니다. 자수성가한 제 꿈을 지켜주세요. 글 아래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악덕 건물주, 부당 퇴거, 자수성가를 지켜주세요.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원장님, 악덕 건물주 물러가라. 이런 건물주 때문에 자영업자가 죽어요. 1시간 만에 댓글이 2,000개를 넘기더군요. 세라가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빨아먹고 자수성가라 뻥친 사람이 이제 건물주에게 괴롭힘 당하는 가련한 여의사로 변신한 겁니다. 이튿날 뉴스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수성가 여의사, 건물주의 부당 퇴거에 눈물. 기사 내용은 세라의 말만 실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건물주 최모 씨라는 세 글자로 축소되어 있었죠. 최모 씨, 40년간 새벽을 갈아 넣은 사람이 최모 씨가 되었습니다. 개업식에서는 어디서 오신 분이었고 유튜브에서는 악덕 건물주였고 기사에서는 최모 씨였어요. 이 세상에서 최말순이라는 이름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목소리가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여론을 먼저 잡았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가 악덕 건물주로 굳어져. 내가 준비한 영상이랑 송금 기록 대비 자료 지금 공개하자. 하은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세라의 프레임이 진실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은아, 그건 안 된다. 왜? 할머니가 억울하잖아. 내가 엄마를 고발하는 꼴을 세상에 보여줄 수는 없어. 그 영상에는 내 얼굴이 찍혀 있고 내 손이 찍은 거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엄마를 팔아넘긴 딸이라고 할 거다. 할머니, 내 인생에 그 딱지를 붙일 수는 없어. 이건 할머니 싸움이야. 전화기 너머로 하은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손녀의 무기를 뺏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영상 없이는 세라의 여론전에 맞설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 김 실장이 세라 측 변호사에게서 가처분 신청 예고장을 받아왔어요. 내용을 읽어주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사모님, 법적으로는 저희가 유리합니다. 건물 소유권, 갱신 거절 절차, 전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론이 세라 씨 편으로 굳어지면
장기전이 됩니다. 우리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40년간 두부를 만들어 온 제가 여론전이니 대응 전략이니 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라가 유튜브에 글 한 줄 올리면 수천 명이 동조하는데 저에게는 시장 골목의 상인들과 콩포대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가게에 혼자 앉아 콩포대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더군요. 이 가게 형광등이 나간 적이 40년간 3번이었는데 항상 가장 힘든 날에 나갔어요. 등이 대고 있는 콩포대의 거친 마대 자루가 등줄기를 긁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규가 서 있었어요. 이 아이가 시장에 온 건 개업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민규의 손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봉투가 두툼했어요. 민규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1년 동안 모은 거야. 봉투를 받아 열자 종이 묶음이 빼곡했어요. 세라가 지인들에게 보낸 시어머니 도움받은 거 없다는 메시지 캡처, 세라의 인터뷰 발언과 실제 자금 출처의 모순점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 병원 창업 자금이 제 통장에서 세라에게 흘러간 경로를 추적한 서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들의 일련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세라가 엄마 돈을 어떻게 지웠는지 전부 여기 있어. 메시지 캡처는 법적 증거로도 쓸 수 있고 자금 흐름 자료는 세라의 자수성가가 거짓말인 걸 증명해.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벌겋더군요. 엄마, 2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 세라가 엄마를 지울 때마다 나는 모른 척했어. 이제는 내가 엄마 편에 서겠어. 민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제가 두부 팔아 대학에 보내고 의사로 키워낸 손이었어요. 그 손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힌 제 손과 의사 가운 안에서 부드러워진 아들의 손. 그 두 손 사이에서 20년간 끊어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이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아들의 손만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지직거렸지만 이번에는 꺼지지 않았어요. 민규가 두고 간 서류 봉투를 김 실장과 함께 펼쳤습니다. 새벽 6시 가게 형광등 아래 서류 한 장 한 장이 식탁 위에 나란히 깔렸어요. 세라가 병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업 자금? 다 우리 부부가 모은 거지. 시어머니? 돌아가셨어. 보낸 날짜 옆에 민규가 빨간 펜으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같은 날 엄마가 적금 해지해서 1억 5천만 원 송금함. 다음 장. 세라의 매거진 인터뷰 인쇄물이었습니다. 부모님 도움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이 문장 아래 민규가 제 통장 이체 내역을 붙여놓았더군요. 의대 등록금 2억, 전공의 생활비 5천만 원, 병원 보증금 3억. 숫자가 세라의 문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아들의 일련이 손끝에서 무게로 전해졌어요. 이 아들이 매일 밤 세라가 잠든 뒤에 이 서류들을 정리했을 걸 생각하니 40년 두부 짜는 것보다 더 무거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김 실장이 서류를 다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세라 씨의 유튜브 여론전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어요. 메시지 캡처는 세라 씨가 의도적으로 사모님의 지원 사실을 숨겨왔다는 증거이고 자금 흐름 자료는 자수성가가 거짓이라는 걸 숫자로 증명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지? 내가 유튜브라는 걸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제공하면 됩니다. 세라 씨를 다룬 기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같은 기자한테 반대편 자료를 전달하면
후속 기사가 나올 겁니다. 김 실장이 세라를 취재했던 기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였어요. 기자 앞에 나서면 제 얼굴과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40년간 시장 골목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다른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최모 씨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겠어. 김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사모님이 직접요? 세라가 제 이름을 지웠으니까 내가 직접 제 이름을 말해야지. 서류만 보내면 종이장이야. 40년 두부 만든 이 손을 직접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어. 이틀 뒤 김 실장이 기자와의 만남을 잡아왔습니다. 세라의 악덕 건물주 기사를 썼던 바로 그 기자였어요. 만나는 장소를 제 가게로 정했습니다. 기자가 오기 전 가게를 치우려다가 멈췄어요. 콩비지가 묻은 앞치마, 기름때가 낀 맷돌, 30년 된 형광등. 이게 제 40년이니까 꾸미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콩 불리는 물냄새를 맡고 코를 찡그리더군요. 세라가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펼쳐 보여주기 시작하자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통장 이체 내역, 민규가 정리한 세라의 거짓말 타임라인, 그리고 하은이가 만든 게시물 날짜 대송금 날짜 대비 자료까지. 기자가 자료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군요. 펜을 꺼내 메모하는 손이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이 자료가 전부 사실입니까? 기자 양반, 여기 통장 내역에 찍힌 도장이 내 도장이고 은행 기록이 거짓말을 합니까? 두 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콩을 넣은 만큼 나오거든. 기자가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군요.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선반 위에 콩포대, 새벽 작업으로 불어터진 제 손. 기자의 시선이 제 손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기사는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 검증에 2, 3일 정도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내겠습니다. 기자가 돌아간 뒤 김 실장이 물었어요. 사모님, 세라 씨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원 앞에서 소규모로 하겠다는데 내일 오후입니다. 무슨 내용인데? 악덕 건물주 퇴거 반대 캠페인 정점으로 하겠다고요. 기자 5명 부르고 저는 부모 도움 없이 여기 섰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에 맞서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거랍니다. 기자회견. 세라가 한 번 더 올라가려는 겁니다. 무너지는 탑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 발버둥치는 꼴이었죠. 다음 날 오후 하은이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병원 앞에 기자 5명과 카메라가 늘어서 있었고 세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고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지금 말하고 있어. 저는 부모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라고. 부모 도움 없이. 이 말을 300명 앞에서 한 번, 기자들 앞에서 또 한 번. 세라는 이 거짓말 위에 벽돌을 계속 쌓고 있었습니다. 벽돌이 높이 쌓일수록 무너질 때 소리가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기자 한 명이 손 들었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팽팽해졌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던? 원장님, 그런데 병원 창업 자금의 출처가 시어머니 최말순 씨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제 가게에 왔던 그 기자였습니다. 자료 검증이 2, 3일 걸린다더니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난 거예요. 엄마 표정이. 할머니, 엄마 얼굴이 하얘졌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전화기를 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떨림과 세라의 떨림은 달랐어요. 저는 40년을 되찾는 떨림이었고 세라는 40년을 잃는 떨림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라고 했어. 사실무근. 5억 5천만 원이 사실무근이랍니다. 그날 저녁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화면 한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자수성가 여의사의 5억짜리 거짓말, 숨겨진 시어머니의 40년. 기사에는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며 아들의 의대 등록금 2억, 전공의 생활비 5천만 원, 병원 창업 자금 3억을 지원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통장 이체 내역 사진과 세라의 자수성가 발언을 날짜별로 대비한 표가 함께 실렸어요. 기사 끝에는 제 손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힌 콩물이 벤이 손.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5억을 대줬는데 자수성가라고? 두부장수 어머님 40년을 지워버리다니. 이건 자수성가가 아니라 사기 아닌가. 2시간 전까지 힘내세요. 원장님이라고 쓰던 손가락들이 이제는 거짓말쟁이, 시어머니 등쳐먹고 자수성가 라고 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은이가 보내온 캡처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세라의 과거 자수성가 게시물마다 댓글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었냐. 시어머니 돈으로 세운 병원이면서 롤모델이라고 했던 내가 부끄럽다. 사흘 전까지 자수성가 여왕이라 불리던 사람이 5억짜리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어요. 사모님, 세라 씨한테 예정되어 있던 대기업 강연 취소됐습니다. 방송 출연 3건도 전부 취소 통보 들어왔고요. 하은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구독자가 15만에서 어젯밤 사이에 7만으로 줄었어. 하루 만에 8만 명이 등을 돌린 겁니다. 맨손이라는 3글자가 거짓말이라는 3글자로 바뀌자 세라가 쌓아 올린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이틀 뒤 세라가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드니 세라가 서 있었어요. 개업식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에서 빛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코트 단추가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죠. 세라가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콩비지가 묻은 타일 위에 개업식 때 제 두부떡을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그 손이 짚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갈라지더군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말씀 다 들을게요. 임대차 해지만은 철회해 주세요. 병원 문 닫으면 저 끝나요. 끝나요. 세라 입에서 끝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20년간 저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렀어요. 부정타게 왜 왔어요? 시장 냄새가 심하네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더 없어요? 부모님 도움 한 푼 없이. 그 말들이 가게 벽에 걸린 앞치마처럼 하나하나 펄럭이더군요. 저는 콩물을 짜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이로 하얀 콩물이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세라야, 내가 내 두부떡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거기 들어간 건 떡이 아니었어. 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짜리 내 새벽이 들어갔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리고 두부를 짜서 내 남편을 의대에 보내고 내 병원 문을 열어준 40년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야. 콩물 짜는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세라의 눈이 흔들리더군요. 넌 부정 탄다고 했지. 그래, 부정이 맞아. 근데 부정은 내가 아니었어. 어머님, 5억 5천만 원을 받아놓고 한 푼도 없이라고 쓴 게 부정이야.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돌아가셨다고 한 게 부정이야.
33만 모의 두부를 아무것도 없이라는 네 글자로 지운 게 부정이야. 내 입에서 나온 부정 맞지? 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40년간 가려왔던 진짜 부정이 숫자와 함께 세라의 발밑에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부정 타게 왜 왔냐고 했지.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인데 내가 못 와? 이 건물 살 때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내가 부정이야? 내가 매달 내는 월세 800만 원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돈 내준 사람한테 부정 타게 왜 왔냐고 했어? 세라의 무릎이 타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고개가 떨어졌어요. 잠깐의 침묵 뒤에 세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리더군요.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이 건물도 민규 앞으로 관리해 온 거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절반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무릎에서 일어서며 이를 드러내는 꼴이 궁지에 몰린 짐승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 가게 뒤쪽에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거였죠. 원장님, 이 건물은 최말순 사모님 개인 재산입니다. 법인은 관리 대행만 했을 뿐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 명의예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세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란에 최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원장님, 지금 여론 상황에서 소송을 하시면 누가 더 불리할지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 5억을 지운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물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기사 제목이 원장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법적 카드마저 꺾인 거예요. 입술을 깨물며 김 실장과 저를 번갈아 보았지만 그 눈빛에서 칼날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세라의 눈이 딸을 향했습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도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하은아, 할머니는 부정이 아니야. 하은이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의 복이었어. 40년 새벽을 갈아서 아빠를 키우고 엄마 병원 세우고 나한테 두부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준 사람이야. 엄마만 끝까지 몰랐을 뿐이지. 세라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더니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등을 돌렸고 세상이 등을 돌렸고 이제 딸까지 등을 돌린 겁니다. 세라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죠. 콩비지 묻은 타일 위에 세라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군요. 저는 콩물 짜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이로 하얀 콩물이 흐르고 바닥 위로 세라의 눈물이 흘렀어요. 부정은 끝났습니다. 제 이름을 지운 대가가 이제야 세라에게 도착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이 최종 확정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김 실장이 가게로 찾아와 서류를 건네더군요. 사모님, 확정됐습니다. 세라 씨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세라의 병원은 개업 석 달 만에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은이에게서 소식이 조각조각 전해졌어요. 세라가 새 임대 장소를 찾아 강남, 서초, 송파 일대 건물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든 자수성가 거짓말 여의사라는 기사가 검색되어 계약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요. 세라의 유튜브도 무너졌습니다. 15만이었던 구독자가 2만으로 줄었고 남은 구독자마저 과거 게시물에
조롱 댓글을 달아댔어요. 맨손으로 시작했다면서요. 그 맨손에 시어머니 5억이 쥐어져 있었네.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사기의 아이콘. 하은이가 보내온 캡처를 보니 세라의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세라의 얼굴이 떠있던 동그란 자리에 회색 실루엣만 남아있더군요. 그 회색원이 세라의 20년 거짓말의 마침표처럼 보였어요. 민규가 세라에게 이혼을 통보한 건 폐업 절차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전화로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민규가 식탁에 서류를 올려놓고 말했다고 해요. 40년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팔아 나를 키우고 내 병원까지 세워준 사람을 넌 죽은 사람 취급했어. 나는 그걸 20년간 보고도 입 다물고 있었던 비겁한 놈이었어. 하지만 비겁한 놈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어. 더 이상 비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야. 하은이는 아버지와 함께하겠다고 직접 말했답니다. 세라가 하은아, 엄마야, 엄마 편 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하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엄마, 나는 할머니 두부떡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사진으로 봤어. 할머니 선물이 분리수거함에 올라가는 걸 내 눈으로 찍었고 엄마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라의 친정어머니가 세라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하은이가 전해준 바로는 세라의 친정어머니가 세라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나서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의 40년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 짜서 번 돈으로 내 병원이 섰는데 그 사람한테 부정타게 왜 왔냐고 했다며? 내가 널 그렇게 안 가르쳤어. 세라가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정어머니에게까지 그 말을 듣는 게 세라에게는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한편 그 시각 저는 시장 가게에서 하은이에게 두부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는 기사를 보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 사장님이 말순이 어머니 드디어 제대로 된 대접 받으시네라며 두부 10모를 사가셨고 반찬 가게 박 여사님이 우리 말순이가 건물주였어? 이 시장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구만이라며 등을 두드리셨죠. 40년간 매일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웃이었는데 오늘은 제 편이 되어 서 있더라고요. 세라의 15만 구독자보다 이 시장 골목의 얼굴들이 훨씬 단단한 울타리였어요. 민규가 이혼 후 처음으로 가게를 찾아온 건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없이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이 아이가 가게 앞치마를 두른 건 의대 들어가기 전 고등학생 때 이후로 25년 만이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매는 손이 어설펐지만 두부 배달 상자를 나르는 등은 곧았어요. 엄마 미안해. 2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 세라가 엄마를 지울 때마다 나는 차마 이해해라는 말 뒤에 숨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 서겠어. 대답 대신 앞치마 끈을 다시 매줬습니다. 매듭이 헐거웠거든요. 이 아이의 매듭을 다시 매주는 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미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가게 문을 나서서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골목 끝까지 길게 누워 있었고 생선 가게 앞 수조에서 물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민규가 두부 상자를 양손에 들고 제 옆을 걸었는데 이 아이의 그림자가 제 그림자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게 보이더군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그림자가 제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건물 1층의 젊은 부부가 가정식 식당을 열었어요. 첫 거래로 제 두부를 납품하기로 했죠.
두부 열무를 상자에 담아 가져다 주는데 젊은 사장이 어머님, 이 두부 정말 맛있어요. 저희 식당 대표 메뉴로 쓸게요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 건물에서 좋은 일만 하세요. 여기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기운. 세라가 부정이라고 했던 그 기운을 저는 좋은 기운이라고 말해줬어요. 같은 건물, 같은 자리 하지만 그 위에 선 사람이 달라지니 기운도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하은이가 제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은이가 직접 쓴 글이 영상 위에 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40년간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두부 한 모 1,500원. 33만 모가 만든 건 두부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영상에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진짜 자수성가는 이런 거죠. 두부 사러 갈게요. 세라의 가짜 자수성가에 박수치던 세상이 이제 진짜 자수성가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 골목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세라였습니다.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동네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은 하은이에게 들었었죠. 세라가 퇴근길에 시장 앞을 지나가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세라의 얼굴에는 개업식 때의 오만도, 기자회견 때의 당당함도, 가게 바닥에 무릎 꿇었을 때의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얼굴이었어요. 세라가 고개를 숙이더니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등이 작아지는 세라를 바라보면서 미움도 안쓰러움도 아닌 묘한 것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이내 시장 골목의 찬바람이 그 감정을 실어갔죠.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골목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사이로 밤하늘이 길쭉하게 보였어요. 별이 두어 개 떠 있었는데 시장 간판 불빛에 반쯤 가려진 별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어요. 40년간 이 골목에서 두부를 만들면서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 하늘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하늘이 유난히 넓어 보이더군요. 두부 한 모에 1,500원.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33만 모의 값어치를 이제야 제대로 받았네. 웃음이 났어요. 크게 웃은 건 아닙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웃음 안에 40년 새벽의 무게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2시에 일어날 겁니다.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리고 두부를 짤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 이제 이 두부에는 최말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최말순. 40년 두부 장수 최말순. 이 이름 석자로 서는 게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간수를 넣는 타이밍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콩을 고르는 눈입니다. 좋은 콩은 겉이 볼품 없어도 속이 단단하고 물을 먹으면 정직하게 부풀어요. 반짝거리는 콩이 반드시 좋은 콩은 아닙니다. 겉이 예쁜 콩 중에도 속이 텅 빈 게 있고 겉이 투박한 콩 중에는 가장 고소한 두부가 되는 놈이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빛나던 자수성가는 속이 텅 빈 콩이었고 새벽 시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40년은 겉은 투박해도 속이 꽉 찬 콩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겉을 보라고 합니다. 화면 속 화려한 사진, 멋진 말, 번듯한 타이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잖아요. 진짜 값어치는 카메라 앞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순이 어머니는 5억이 넘는 돈을 줬지만 진짜 빼앗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어요. 최말순이라는 세 글자, 40년
새벽의 땀이 담긴 그 이름을 통째로 지워버린 거죠. 여러분 곁에도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 묵묵히 일터에 나가시는 아버지, 손주를 봐주시는 할머니,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두부떡 상자보다 무겁고 5억보다 값지거든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세요. 그리고 속을 채워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게 40년 두부장수가 세상에 남기는 한 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시원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말순이 어머니가 부정은 네 입에서 나온 거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하은이가 할머니 부정이 아니라 복이었다고 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찰진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